드라마 수사반장은 최불암, 조병환, 김상순, 남성훈 4명의 탤런트가 활약하는 형사 드라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멤버들로 구성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성훈이 맡은 남형사라는 캐릭터가 있기 전 서형사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서형사를 맡은 이는 김호정이라는 탤런트입니다. 39의 나이로 별세하기 전까지 그는 MBC 드라마 조연을 맡던 탤런트였습니다. 흑백 TV 시절에 작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으나 그는 동국대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TBC-TV 일기생 출신이었지만 MBC 개국, 그와 동시에 스카웃되어 수십 편의 드라마에 출연을 했으며 한백년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했으나 그 이후 두각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조금이나마 알리게 된 작품은 1971년에 방영한 수사반장이란 형사드라마. 그와 같이 출연했던 동료 김상수는 그를 두고 한마디로 좋은 놈이었죠 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는 과묵하지만 인자했고 입바른 소리를 하는 성격이었지만 항상 우울해하고 외로워했습니다. 어쩌다 동료들과 술자리가 잡혀있으면 묵묵히 술만 마시다 조용히 떠나기도 했습니다. 1975년 방송국 근처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윤모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 둘은 같이 살게 되었고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김호정의 삶도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1978년 6월 14일 드라마 녹화를 끝내고 평소처럼 찬물을 끼얹어가며 목욕을 한 것이 그를 졸도하게 만들었는데 한강 성심병원에 입원, 병원에선 뇌지주막 파열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돈 100만 원과 병에 좋다는 약을 전달했으며 호전을 기원했으나 뇌지주막 파열 재발로 긴급수술을 받던 중 1978년 8월 7일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MBC 사장인 이환희는 그의 아내 윤 씨를 방송국 내 문화근고에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고 장례보조금 30만 원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한 동료는 그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나이 40도 못 살고 가다니. 그동안 지방 녹화도 많이 하며 고생을 했고 지방쇼도 몇 번 나가고는 했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를 더욱 아껴주며 우애를 나누었습니다. 토토들 시작할 시간이 다 됐는데. 아저씨. 네? 생각났다. 그거.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에서 외동아들로 출생. 그의 아버지는 광직, 원석, 광렬 등 여러 장명소의 이름을 자문한 결과 광렬이 가장 출세할 이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름을 광렬로 짓습니다.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인 석광렬은 어렸을 때 화가를 꿈꾸기도 했으나 커서는 디자이너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위례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땐 서문여고 앞 햄버거 가게에서 친구와 함께 시급 600원을 받고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운동 실력이 좋아서 군 복무 시절에는 스케이트 부대의 대표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었습니다. 친구의 누나가 KBS 전속 무용팀 짝꿍 일기였는데 그를 CF 에이전시에 소개, 청바지 카탈로그에 나가면서 모델 입문을 하였습니다. 단순한 모델이었던 그를 급부상하게 한 CF는 온파로스 광고. 그는 사람들에게 호주의 산 위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의류 CF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는 그는 그 광고를 찍기 위해 무려 20일간 건반 두드리는 순서를 외워야 했습니다. 방송국 관계자들의 눈도장을 찍은 그는 토요 대행진이라는 예능 프로 중 대답과 진실이란 코너로 데뷔, 나중엔 미스테리 멜로, 금요일의 여인, 강문영의 어둠 속의 미소에서 강문영의 운전기사 역으로 데뷔를 했고 염현섭 PD의 작 남자는 외로워에서 권영훈을 맡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버지는 그가 주연급에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를 지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1, 2시까지 대본 연습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같은 모델 출신인 이정재도 이 드라마에 나왔는데 석광렬은
영화배우 출신인 디자이너 하용수를 뒷배로 한 무서운 신인 이정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기할 것은 이 인터뷰에서 이정재를 하용수의 외조카로 소개하는 점입니다. 그는 친한 연예인으론 스타서울스타를 진행한 김태우, 탤런트 이병헌을 꼽기도 했습니다. 1994년 7월 26일 드라마 한쪽 눈을 감아요 스튜디오 녹화와 연습을 마치고 밤 12시 50분쯤 여의도에서 스포티지를 직접 운전하다 새벽 1시 20분경 올림픽대로 잠실 남단 부근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봉고차 운전자와 택시 운전기사 등에 의해 깨진 뒷유리창을 통해 끌어내져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엔 외상이 심하지 않아 단순한 쇼크 상태인 줄 알았으나 검사 결과 심한 충격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때의 불길한 징조를 목도합니다. 7월 30일 토요일 저녁 면회 시간에 아들의 모습을 본 집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사지가 마비되면서 실신해버린 집사람은 마치 아들을 따라가겠다는 듯 중환자실, 아들의 옆 침대에 누워 다음날까지 깨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었지만 이 애비가 울면 누워있는 그 녀석의 마음이 아플까봐 울 수 없었다. 중환자실엔 광렬이와 동갑내기인 한 청년이 누워있었다. 집사람이 쓰러진 그날 밤에 그 청년의 부모가 주치의를 만나러 간다더니 잠시 후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중환자실 대기실에 와 앉아 있었다. 그 어머니가 울면서 말문을 열었다. 글쎄 의사들은 어찌 저리 매정합니까?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판에 어떻게 그 부모한테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겠냐고 물을 수 있어요. 의사들이 저럴 줄 몰랐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방송사 측에선 석광열의 상태가 좋아지기만을 바라며 대본 수정 작업을 미루었으나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 남자는 외로워 측에선 그가 잠시 여행을 가는 걸로 처리했고 한쪽 눈을 감아요 측에선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으로 대본을 고쳐 촬영을 이어나갔습니다. 7월 31일 그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는 석광열이 생전 자신의 사후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뜻을 받들어 장기 기증을 결정합니다. 8월 1일 오전 8시 30분 서울중앙병원에선 7명의 환자들에게 자신의 장기를 나눠준 뒤 짧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8월 3일 KBS 별관에서 불교식 노제를 지낸 뒤 유해는 강일동에 위치한 금화사에 안치되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지만 석광열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잔일을 도맡아 했는데 그의 수첩에는 출연 스케줄과 남자는 외로워 출연자들의 생일과 회식 준비 내역 등이 꼼꼼하게 적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절친인 이린우는 석광열의 부모님과 양자 결혼을 맺어 친자식 이상으로 모시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박미나라는 탤런트도 양녀 결혼식을 맺은 걸로 나와 있으나 다른 잡지엔 조민희로 나와 있어 확실치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였고 내 자랑이며 기쁨이었다. 아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수희 아저씨들 휴일도 없으시고 추운데 고생하시길래 서름씨 좀 짜와봤었어요. 웬일이세요? 예, 저 부모사 보는 아이들 좀 만나려고요. 예, 저도 음악실 좀 잠깐 들리려고요. 90년대 초반에 혜성처럼 등장한 탤런트들의 공통점은 모델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할 탤런트는 MC, 모델, 탤런트 일도 했지만 짧게 생을 마감한 조문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문정의 삶도 그리 극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1970년생인 그녀는 서울여대 불문학과 졸업하던 해 후배의 권유로 우연히 모델 에이전시를 찾았다가 전격적으로 CF에 데뷔. 첫 데뷔작은 기아 세피아 광고에서 채시라 대역, 그 후 하이씨, 탱크주의 광고에서 연구원으로 나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눈여겨보았던 장기훈 감독은 공룡 선생에 출연시키기 위해 그녀의 할머니 문상까지 다니며 보수적인 가족들을 설득한 끝에 섭외를 했습니다. 그녀는 섭외 소감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보지 않았고 성격도 내성적이라 많이 망설였어요. 드라마라는 부담감도 컸고요. 그러나 막상 스태진과 함께 출연하는 동생들이랑 어울리다 보니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직 연기에 자신감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 주위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5월 24일 저녁 7시 24분경 공룡선생 촬영을 마치고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25일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꽉열과 조문정의 비극도 교통사고가 원인인데 로드 매니저가 옆에 있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 사후 드라마 공룡선생은 재방송이 거의 되지 않았으나 최근 SBS 홈페이지에 공룡선생을 다시 보기 서비스하였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자신의 향후 계획에 대해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전 일을 즐겁게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딱히 어느 분야로 진출하겠다는 생각이 굳혀져 있지는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공부를 계속하여 일하는 여성이고 싶습니다.